실제 식상이 없거나 쇠약한 사주는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식상은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는 도구이자 창구인데, 이러한 도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세상에 펼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다고 말을 못하겠습니까? 식상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또는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아는 만큼의 100% 전달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가 하면은 식상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말은 적고 표현은 적을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파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뭉쳐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팍 한 번에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표현력은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힘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평소에는 말 않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되거나, 욱하는 웃기가 있거나, 말이 좀 평소보다도 빠바바박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또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어지간해서는 말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식상이 없는 사주들한테는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할 말 있으면 바로 그때그때 하는 게 좋다. 근데 이 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식상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속에서 굴린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데, 식상이 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가 새나간다고 할 정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대화나 회의를 할 때 자연스러운 표현에 서툴거나 자신의 생각과 달리 폭발적인 그러한 말을 하거나, 앞서 말한 대로 욱하는 성질이 나타나고, 또 심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이게 말보다 주먹이 앞설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오픈 마인드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인 그런 언행이 필요하다. 또 타인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 약하고, 식상은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니까 남에게 좋은 얘기를 하면 싫은 소리도 않고, 또 꼭 해야 할 얘기도 않고, 더더군다나 칭찬이라든지 립서비스라고 우리가 그러죠. 말이라도 좋은 말로 이렇게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다. 제가 그래서 식상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칭찬을 잘 못 오고, 좀 남이 듣기 좋은 그러한 립서비스를 못해서 아주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실제로. 우선 가까운 사람한테, 아내한테 음식을 하나 만들었어도 맛있게 잘 먹고 고맙다. 처음에는 잘 먹었다만 했어요. 근데 맛있게 먹었다 하나 더 해서 고맙다. 점점 단수가 높아져야 그게 약발이 왔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뭔가 상대에게 말을 하든지 어떤 표현으로서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남녀 모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게 대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도 식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러니.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매력이 떨어진다. 즉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주 생기기는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배우 같고, 남녀 모두 할 것 없이. 그런데 썰렁하다 못해서 꽁 하고 있으니까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뭔가 친근감이라고 그럴까? 어떤 부드러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얼굴이나
처음 생김새 인상만 가지고 갔다가 상당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항공사 스튜어디스를 하고 있다. 키도 훤칠하고 또 외국어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근데 애인이 없는 사람들 꽤 있어요. 물론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업무에 관한 멘트는 하겠죠. 그런데 본래 마음이 남에게 베풀거나 주거나 양보하거나 부드럽게 하고 이런 것이 없다. 근데 식상이 없는 사람은 아주 말로도 칭찬을 잘하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또 크게 값어치가 없는 그런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도 상대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이런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걸 실제 할 줄 아는데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있어도 그걸 잘 못하거나 표현을 못해요. 근데 뭐 고맙다든지 뭐 아까 뭐 잘 먹었다든지 표현을 해야 알지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겁니다. 또 변화를 싫어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게 식상이 없는 약한 사주들이다. 그러면 개운법은 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 반대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는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막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수십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 교수법이랄까 강의 테크니컬이 늘어나서 이렇게 그나마 좀 강의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말한 대로 그 대화나 회의를 할 때 부드러운 말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의나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때는 꼭 멘트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한마디 어떤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없더라도 그런 건 준비를 해갈 거예요. 누가 꼭 시켜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 경우에 나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거나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하겠다. 식상이 없는 사람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순간순간적으로 그 분위기에 맞게 잘하는데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그게 잘한대. 그래서 한때는 그것도 다 노력이죠.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자리 같은 것이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코로나19 전에는 모임도 많고 가면 꼭 건배를 하게 되고 이러면 건배사를 한번 제의해 주시죠. 뭐 이런 부탁을 받는데 느닷없이 그냥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대중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함께 서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짧은 멘트들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건배사 그 문구만 해도 예전에는 뭐 희한한 건배사 문구가 많죠.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100몇십 가지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 정도로 그것을 조그맣게 해갖고 수첩에다 넣어갖고 다니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수첩에. 근데 하나 안 써먹어요. 왜? 유일한 제가 또 건배사 있죠. 우리 또 특히 영국에서 많이 쓰는 위하여 이것은 세계적으로 특훈했어요. 저 국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우리 연구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따라서 해. 말은 몰라. 이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물어봐.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이제 아 이런 뜻이다 그러면 목소리 들으면 이제 그 따르는 할 수 있으니까 박자를 또 잘 못 맞히죠. 딱딱 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면서 상당히 즐겁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호흡할 수 있고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만들어. 이런 것도 준비 없으면 잘 안 돼요. 막상 여러분들도 건배사 한번 하시죠. 하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평소 잘하는 사람들도 그런 또 대중 앞에 안 쓴 사람들도 특히 이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 대중 앞에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나 이런 것을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예전 같으면 웅변 교육이라죠. 스피치 교육, 어학 교육 이런 것을 많이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상이 없거나 쇠약한 사주를 통과할 때는 식상은 재테크 능력이다 그랬어요 아까. 근데 식상이 없으면 경제 활동이 약해지고 사업은 원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식상이 없다고 무조건 사업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식상이 없는 사주는 무엇을 하냐면 기발한 자기 아이디어나 기술 또는 라이선스를 이용한 사업, 손님을 맞아서 서비스하고 잘 무슨 또 제품을 만들고 이런 데는 약할 수가 있는데 아이디어 짜내는 것은 머릿속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나 또는 자격증,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나 특별한 어떤 노하우. 그래서 이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이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기술적이거나 실제 테크니컬이 필요한 이런 것보다도 무형의 상품을 판다든지 이 정신적인 면 이런 것에 능할 수 있고, 그러면 임대업, 이것도 사업은 사업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딱 시간이 되면은 그 임대료를 받고는 그런 임대업 등이 인연에 맞는데 투기성이 있는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식상이 없으면서 특히 비겁이 왕하면 그건 정말 투기성 있는 사람 또는 도박성 있는 사람 또는 한탕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사주가 비겁은 왕한데 식상이 없다 이래요. 그런 기질이 아주 강하고 실제 젊은 날에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나 이건 아니구나. 또 나는 사업에 안 맞구나. 아까 말한 대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계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계 의욕이 아까 말한 가치관도 떨어지고 운용하는 면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 사업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말로는 하죠. 나도 사주 카페 해야겠다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계획은 잘 세워도 안 해. 않는데 특별한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치면 뭐 연구에 공통적으로 연구를 위해서 뭐 공용으로 이렇게 생각은 해봤어도 저 개인적으로 뭘 사업적으로 이걸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가져봤어요. 이 공부하면서부터. 특히 비겁이 왕한데 식상이 없으면 쟁제 현상이 두드러지게 돼요. 이랬죠. 왜? 자연스럽게 설기를 시켜서 이 일간이나 비겁은 식상을 생각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각하고 하는데 중간에 소통하는 그 가교 역할은 식상이 없으면 바로 건너뛰어서 직격탄을 쟤한테 날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쟁제 현상이 생기고 또 자신의 일, 또 재산, 재라고 하는 것은 일재, 활동재, 건강재, 재산인데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항상 재물로 인해 시달리거나 피해를 보는 등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이 식상이 부족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식상이 잘 짜여져 있는 사람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 복이 있는 사주라고 봐야 되죠. 식상이 없으면은 사교성이나 사업 수단이 없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주변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고 생산 및 제조 사업에 인연이 약하다 그랬어요. 말을 하고 상대와 서로 소통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또 내 마음을 전달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고 해야 협조관계도 이루어지는데 뭐 어려운지 도와달라는 건지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이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협조관계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기에는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죠. 식상이 없으면 하는 일에 막힘이 많고 손재 및 또 관제구설을 당하기가 쉽다 하는 것이 이 식상이 없거나 쇠약한 사주의 특성이고
한 번 더 나가 보면은 식상은 특히 관살을 제화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상의 역할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본다면은 첫 번째가 재성을 생한다. 식상생재. 그 다음에 일간과 비거부 기운을 설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상으로서 살을 제한다. 또 간과 관성과 대항한다. 이런 건데 이 관살을 제화하는 관과 대응하는 그러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상이 없으면 관살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것과 같고 다른 말하면 관살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식상이 없는 사실. 관의 혜택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식상이 없으면 외부 통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거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므로 관살이 태왕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피해의식을 가질 소지가 있다. 관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관보다는 살이겠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오히려 칠살이 많아갖고 항상 전전긍긍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식상이 없는 사람도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럴 경우 어려운 직업은 택하지 않는 게 좋다.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아주 스트레스에 쌓이는 이런 직업, 또 남으로부터 너무 통제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견디질 못해. 그래서 식상이 없는 사람도 역시 어려운 직업은 뭔가 잘 견뎌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곤명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자녀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식상이 여자한테는 자식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팔자에 없는 자식이 되다 보니까 자녀 생산도 어렵지만은 또 자녀를 키우는데 애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식상이 없는 사주에 식상운이 오면은 재테크에 눈을 뜨거나 제가 자주 활용하는 게 돈독이 안 오르면 바람날 확률이 많다는 게 여자들도 좀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왜? 식상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성에게 다가가는 어떤 도구나 창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식상이기 때문에 식상운이 오면 평소에는 그렇게 안 튼 사람도 남들이 볼 때 매력 있게 보이고 그동안 말도 툭툭툭 하고 한번 욱하던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오, 사람이 변했네 하면서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얽매이거나 간섭을 피해서 이 주부들 같은 경우 식상운이 오면은 이제 집안에서만 애들한테 얽매이고 남편한테 얽매이고 뭐 하다가 그걸 이제 간섭받고 통제받는 걸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것이 식상이니까 그 식상운이 오게 되면은 이제 밖으로 외출을 하려고 그래. 나가려고 그래.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집안에 얽매여 있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간섭을 피해서 외출이 잦아지고 또는 일탈을 꿈꾼다.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또는 뭔가 친구들과 안 가보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어디가 핫한지 핫한 것도 한번 가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참견 돈 때문에 들고 아이들의 얽매여서 그 아이들 밥 챙겨주고 학교 갔다 오고 뭐 학원 갔다 온 거 이런 거 챙기기만 하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런치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모여서 뭐 한다 또는 뭐 저녁 모임을 만들어서 일부러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저녁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어떤 주부들끼리 육아를 하는 그 엄마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자 하는 이게 이제 식상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하다 보면은 또 일탈을 꿈꿀 수도 있고 식상이 없는 곤명 여자가 식상운이 오면은 남편과 갈등이 심해지거나 이혼할 확률이 커져요. 왜? 그동안은 남편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남편에 대한 대항력이라면 대항력이고 지금까지 그냥 별로 크게 생각지 않고 느끼던 그동안의 남편의 말투나 나한테 해주던 것도 전부 그게 이제 안 좋게 보이고 딴지를 걸고 싶고 태클을 걸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불만과 앙금이 폭발하기가 쉬운 게 여자 사주에 식상이 없다. 식상운이 오면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있죠. 나 이제 건들지 마. 나도 헐만침이 했어. 가만 안 있을 거야.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했던 쭈구리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완전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게 이 식상이 없거나 쇠약한 여자들이 그렇다. 그래서 이 식상이 없는 사주들도 앞서 말한 그런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서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식상이 없다 그러면은 앞서 말한 대로 경제활동 쪽에서 사업 같은 건 하려고 하지 말고 서비스업도 하지 말고 뭔가 아이디어를 이룬다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그러한 건데 자격증도 실용성 있고 실리적 좀 괜찮은 자격증을 하다못해 약사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페이 약사 해도 요즘 기본 소득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을 하도 생산업이나 제조업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